김장철이 막 시작된 11월 아침, 70대 할머니 정순애는 오래된 무스탕 외투를 여며 쥔 채 김치 공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외투는 20년은 되어 보였고 모자는 햇빛에 바랬으며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뿐이었죠. 공장 입구에 들어설 때 그녀는 살며시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텨보자.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배추 냄새와 양념 냄새가 버무린 공장 특유의 공기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쁜 시즌이라 작업장에는 긴장과 소음이 가득했죠. 그때 방금 퇴근을 마친 작업자 2명이 정순의 할머니를 힐끔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옷꼬라지 좀 봐. 오늘 새로 온 사람인가 보네. 거지처럼 하고 왔네, 원. 그들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있지만 웃음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들렸지만 모른 척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 입은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종이를 보고 왔을 뿐이죠. 작업 반장인 오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르바이트 하러 오셨어요? 정순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 작업이라 하길래요. 몸이 좀 느려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오과장은 그녀의 허름한 외투와 낡은 신발을 보고 잠깐 눈을 굴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배추 다듬기부터 하세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 쉬울 거예요. 하지만 말과 달리 그 일은 허리를 굽힌 채 끝없이 배추 줄기를 정리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은 그녀가 배정받은 자리를 보고 아예 대놓고 웃기 시작했죠. 저기 앉은 분 벌써 힘들어 보인다? 저 연세에 김장 알바라니 참 세상 살기 힘든가 보네. 어휴, 냄새까지 나네. 옷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이런 말은 나누듯 퍼졌고 정순애는 나무처럼 굳은 표정으로 일만 계속했습니다. 말없이 배추를 다듬으며 손끝이 조금씩 얼어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식당에서 반찬을 퍼오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없어? 아까 그 할머니 밥 먹으러 올까? 에이, 오게 놔두지 마. 냄새 배잖아. 한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유, 공장 구석에서 드시라 그래. 우리랑 같이 먹기 좀 그렇잖아. 그 말은 식당 전체를 울렸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는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이 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구걸하러 온 줄 알았네. 우리 공장도 별별 사람 다 온다니까. 그러나 순애는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만 잘 끝나기를 소망하며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죠. 식당을 나서는 길,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여기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가능하면. 아휴, 뭐 도움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리 차지만 하지 말고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애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자 작업자들은 그녀를 쓱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복장 좀 바꿔오지. 공장 이미지 떨어지게. 그런데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아?
70 넘었겠다. 그녀는 들었지만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은 더 심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 오갔고 한 직원은 일부러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치 공장은 커다란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작업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오 과장을 불렀습니다. 오 과장님, 인수계약 관련해서 왔습니다. 대표님 곧 도착하십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인수? 공장 팔린다고? 누가 산대? 아니, 코로나 이후도 버텼는데 이걸 팔아? 모두가 동요하는 가운데 작업장 뒤편 배추 상자 사이에서 허름한 외투를 걸친 정순애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합차의 뒷문이 열리고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정순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표님, 계약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간 공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아줌마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애는 3일 전 자신을 거질하며 비웃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공장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김치 공장 앞마당에서 검정색 승합차가 멈춰선 이후 작업장 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님 도착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아줌마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배추도 내려놓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대표님이 갑자기 왜 오셔? 공장 팔린다는 소리 진짜인가 봐. 아이고, 우리 고용은 어떻게 되려나?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런 데가 팔린다고? 누가 사? 에이, 그냥 흘러나온 소문일걸. 그러나 상황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두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오 과장을 찾으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 인수 일정 때문에 왔습니다. 오전 중 계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 과장은 놀라서 안경을 벗어들고 물었습니다. 아, 예. 인수라니 오늘이요? 남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아줌마들은 입을 가린 채 서로를 툭 치며 흥분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얼마나 큰 회사길래? 혹시 외국 자본 아니야? 아이고야, 우리 월급은 올라가는 건가? 그러나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정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없이 오 과장은 그녀를 보더니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양념 섞는 데 도와요. 지금은 일손 거들 때 아니니까.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작업자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무슨 대표님 인수랑 상관 있겠어? 그냥 설거지만 시켜도 되는 사람인데 뭘. 저 옷 좀 봐. 1,000원짜리도 아니겠다. 한 아줌마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오신다니까 더럽게 입고 오지 좀 말지. 진짜 공장 이미지 떨어지겠네. 그 말에 주변은 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모른 척 배추를 겹겹이 쌓으며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승합차 뒤편에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세단.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내리자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동시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와, 저분이 새 주인인가? 키도 크고 돈 냄새가 나네. 역시 인수하는 재벌은 다르다니까. 그러나 그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운전만 하고 왔습니다. 대표님은 뒤에 계십니다. 아줌마들은 또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운전기사야? 저렇게 멀끔한데? 그럼 대표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야? 모두의 시선은 다시 승합차 뒤로 돌아갔습니다. 두 남자가 문을 열고 누군가가 천천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업장 안쪽에서 순애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바라본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순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빤히 보고 있어? 설마 대표님 보러 나온 거야? 아이고, 거지 같은 복장에 대표님이 관심이나 주겠어? 또 한 번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누군가를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조심하세요. 내리실 때 발 디디는 곳 조심하십시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대표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장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도 중년의 재벌 회장 같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작업장 한 구석에서 배추를 다듬던 그 허름한 옷차림의 노년 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서 그녀를 밀치고 비웃던 아줌마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라고? 다른 아줌마는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설마.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삽시간에 일렬로 서서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70대 여인을 향해 모두가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인사를 올렸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구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직원들을 한 명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지난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공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승합차에서 내린 순간 공장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수많은 눈들이 한꺼번에 얼어붙은 채 말 한마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에 든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대표님? 정말 대표님이셨습니까? 정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죄송하지만 작업을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불복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급히 작업을 멈추고 도열하듯 일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장갑을 바지에 급히 문지르며 손을 깨끗하게 보이려 애썼고 어떤 이는 방금까지 입에 넣던 김치를 뱉어낸 뒤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애는 그들의 혼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차분한 걸음으로 작업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 뒤로 정장 차림 직원들이 따라붙으며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오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몰라 뵙고. 정순애는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며 그 말을 멈췄습니다. 오 과장님, 괜찮아요. 말은 잠시 뒤에 합시다. 그녀가 작업대 앞에 서자 공장 아줌마들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 취급하던 대상이 천천히 당당하게 그들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 진짜 대표님 맞아? 뭐야, 우린 누구한테 막말한 거야?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차림 직원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인수 계약서입니다. 대표님.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줌마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수 계약서? 이 공장을 산다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순애는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1000억? 그 거대한 숫자가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를 감싸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순애는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또박또박 사인했습니다. 사인이 끝나는 순간 정장 직원이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인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은 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종처럼 울렸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고 서 있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애를 가장 심하게 무시하던 작업자 박아줌마는 이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저 그 어르 아니, 대표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순애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천천히 작업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줌마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띄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애가 이어서 한 말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순간 박아줌마의 다리는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흔들렸고 곁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못 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왜 이 공장을 사려 했는지,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떤 결심을 담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삼키며 그녀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서류를 직원에게 다시 건네고 조용히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을 거지 취급하던 70대 할머니가 단 3일 만에 1000억 공장 인수의 주인이 된 날이었습니다. 정순애 할머니가 작업장을 떠난 뒤 공장 내부는 여전히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어떤 말도 선뜻 내지 못했습니다. 단 3일 동안 거지 취급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공장 전체의 대표가 된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정순애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은 낡았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편안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차례대로 들어와 그녀 앞에 서자 순애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아요. 오늘부터는 이 공장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표님, 계획하신 대로 인사 재정비부터 들어가시겠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작업장 쪽에서 여전히 소란을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직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비웃음이 조롱이 3일 동안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누적돼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닌 더 큰 진실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을 30년 전에 한 번 잃었습니다. 비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로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공장은 원래 제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든 공장이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기록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서류 안에는 젊은 시절의 순애와 남편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김치식품이라는 작은 간판이 찍혀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고 저는 경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BACKSTAB를 당했죠.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아직 이 공장에?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중 몇 명은 지금도 이 공장에서 젊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제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군요.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오늘 이 공장을 산 이유는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공장의 사람들이 다시는 누군가의 가난을 비웃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엄격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오 과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애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르신께 아니 대표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깊이 사죄드립니다. 순애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 저에게 사과하려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잘릴까봐 무서워서 오신 겁니까? 그 말은 오 과장의 무릎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린 듯 그의 입술은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오 과장뿐 아니라 사무실을 지키고 서 있던 직원들까지 숨을 삼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떠난 뒤 30년,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대접받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네요. 오 과장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빨개지며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께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은 그날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되었고 그 순간 정순애는 공장의 주인으로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바꿀 겁니다.
이 공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순의 할머니가 사무실을 나와 작업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작업장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밀치며 비웃음이 난무하던 그 공간에 이제는 두려움과 후회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은 누구 하나 먼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추를 자르던 칼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고 김장 양념통을 들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린 듯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냈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몸을 움츠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만으로도 직원들의 심장은 쿵쿵 뛰었으며 그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사람은 바로 순의 할머니를 가장 심하게 무시하던 박아줌마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가 몰라 배웠어요. 그녀는 땅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며 주변 사람들보다 먼저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줌마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줄줄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식간에 작업장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기묘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그들의 절과 울음을 보며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시나요? 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던 그때 박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노인이라고 가난해 보인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욕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바닥에 엎드린 직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소리는 직원들 머릿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돈이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순애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게 깔았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줌마들은 더 크게 고개를 숙이며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제일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그들의 사과를 곧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바라보는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 이 공장을 산 것이 아닙니다. 순간 직원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하려고 산 게 아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겐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겐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쉬려 했지만 순애는 이어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렸던 직원들의 손이 조금 더 깊숙이 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에서 누군가의 가난을 비웃거나 누군가의 나이를 조롱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은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작업장은 또 한 번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박아줌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무릎 꿇을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30년 전에 제가 아니었을까요? 박아준마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순애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 말은 그날 김치 공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작업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지난 3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담은 걸음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숨은 거칠었고 공기에는 양념 냄새 대신 두려움과 긴장이 퍼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작업장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죄를 인정했으면 이제부터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줌마들은 서로를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손가락 끝이 떨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공장에서 쫓겨났던 순애가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그들 모두에게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직원들을 둘러본 뒤 가장 먼저 오 과장을 불렀습니다. 오 과장님. 오 과장은 어깨를 움츠린 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순애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장의 모든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겁니다. 특히 직원 간 괴롭힘이나 차별, 욕설 문제는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가 잘리는 거야?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작업장 전체에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대수술이 시작되기 직전의 떨림 같았죠. 그러나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자를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어깨가 한순간씩 들썩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만 순애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녀의 시선을 받은 직원들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작업장 뒤편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순애가 남편과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휴게실은 아무렇게나 놓인 쓰레기 봉투와 놓고 가버린 도시락들로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근무 시간에 담배 핀다고 들었습니다. 순애의 말에 두세 명의 직원이 움찔하며 뒤돌아봤습니다. 그중 특히 그녀를 가장 심하게 비웃던 최 아줌마가 불안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기지 마세요.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아줌마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피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보다 제가 묻기 전까지 아무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순애는 공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공포였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박아줌마가 두 손을 모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박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침내 처음으로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순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 말에 작업장 전체에 조용한 숨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순애 할머니는 아직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말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땐 제가 직접 행동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공장 전체에 또 한 번 긴장감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조용히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공장이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꿈꿨던 공장으로 만들 겁니다. 정순의 할머니가 작업장의 변화를 선언한 다음 날 김치 공장은 평소와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부터는 어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알리듯 말이죠. 평소라면 아침부터 험한 농담과 욕설이 오가고 서로에게 일 떠넘기기가 난무했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바뀌는 걸까? 대표님, 진짜 무섭더라. 근데 멋있기도 하더라. 어제부터 내 마음이 이상해. 괜히 죄책감 들어. 공장 분위기는 긴장되는 동시에 어딘가 묘하게 기대에 찬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때 정순의 할머니가 사무실에서 나와 작업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외투였지만 그 외투가 이제는 공장을 지휘하는 옷처럼 보일 만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순애가 작업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일렬로 섰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이전까지 그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정순애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제가 말한 새로운 공장 운영 방침을 하나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아줌마는 아예 손을 꽉 쥐며 떨고 있었고 오 과장은 땀을 닦으며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예절과 인격 존중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순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든 욕설, 비웃음, 멸시 발언을 하면 바로 인사징계 들어갑니다. 박아줌마는 급하게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정말 그런 행동 안 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순애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그 다음 순애는 종이 하나를 들고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체계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은 분들이 많더군요.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공장은 임금체불, 수당 누락, 초과 근무 무시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달부터 초과 근무 수당, 연차 수당, 위험 수당 모두 정상 지급하겠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몇몇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월급이 훨씬 올라가는 건데? 순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순애의 말은 공장 안에 고요한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다음에 있었죠. 세 번째 방침 문제 인력을 정리한다. 순애는 종이를 내려놓고 직원들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을 괴롭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일하던 사람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이 있는지 떠올리며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순애는 손가락으로 딱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최아줌마. 최아줌마는 몸을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 사무실로 오세요. 최아줌마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잘릴 것인지 큰 벌을 받을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순애는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나요? 최아줌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30년 동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최아줌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기회를 준다고? 잘리는 거 아니야? 순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신입 직원들 교육을 전담하세요. 최아줌마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순간 작업장 전체에서 기묘한 감정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당황, 부끄러움, 안도, 그리고 반성. 최아줌마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바뀌겠습니다. 순애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날 공장에 처음으로 진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순애의 말을 귓가에서 오래도록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단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무시와 비웃음 대신 존중과 배려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치 공장에 새로운 규칙이 생긴 지 일주일. 바쁜 김장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욕설은 사라졌고 서로의 사소한 말다툼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연차나 수당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직원들은 제대로 된 급여 명세서를 받고 믿기지 않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매일같이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지켜보는 정순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0대였지만 어느 누구보다 발걸음이 단단했고 가끔은 젊은 직원보다도
먼저 작업장을 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니,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이셔. 우리 회사 이렇게 바뀌다니 꿈만 같다. 이제는 진짜 사람답게 일하는 느낌이야.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사무실로 박아줌마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신입 직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예전처럼 험한 말도 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순애의 눈에도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아줌마는 사무실 문 앞에서 손을 조심스럽게 비비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부르셨나요? 순애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신입 직원에게 배추 다듬기 알려주던 거 봤어요. 잘하셨어요. 박아줌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못난 짓만 하던 제가? 순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마음을 진심으로 먹은 사람이라면요. 박아줌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대표님 말 듣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 알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아줌마는 주저앉을 듯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공장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입 직원 은지는 순애가 공장을 맡은 첫날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온 아이였죠. 그녀는 어느 날 순애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애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공장 바뀌는 모습 보면서 처음으로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고맙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공장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은지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오기 전엔 제가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애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공장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은지 씨.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면 누구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죠. 30년 만에 찾아온 감사의 날. 며칠 뒤 작업장 직원들은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고 대표님 책상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오 과장이 대표로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과장은 작은 박스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이 공장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직원들의 손글씨로 적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공장을 지키겠습니다. 순애는 그 카드를 보고 천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고마움을 오늘 비로소 받은 것입니다. 순애는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산 이유는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아줌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대표님의 공장이자
우리 모두의 공장입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만들어 봅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장을. 그 말에 공장 안은 다시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번엔 감동이 깃든 박수였습니다. 에필로그 30년 만에 진짜 집으로. 그날 저녁 순애는 공장 뒤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30년 전에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쉬던 곳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이제야 다시 돌아왔네요. 바람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남편이 미소 지으며 듣고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공장 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장은 돈 1,000억의 가치를 가진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집이라는 것을.